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조은근입니다. 기세가 좀 꺾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이 되죠. 질병관리본부 여러분, 다음에 또 이제 힘쓰시는 보건소, 그 다음에 일선에서 직접 환자를 보고 계시는 이제 우리 동료 의사분들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협심해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 이제 역시 만성병 전문가니까 제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내과 의사지만.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다 숟가락 얹기 싫고요. 이제 정확한 내용은 저기 방송하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보도 이런 걸 좀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스타틴 복용의 부작용, 스타틴 복용의 부작용이 많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공포스럽게. 근데 진짜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만과 운동 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타틴의 부작용이 아니라 스타틴을 복용함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비만도가 더 올라가고 운동 부족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제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보상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이 이제 당뇨 환자 다음으로 많은데 뭐 심장병 환자도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냐면 본인은 스타틴을 먹기 싫은데 LDL이 높다고 처방을 받았는데 꼭 먹어야 되는지 또는 먹고 싶은데 안 준다든지 명문을 모르고 받았는데 정말로 먹어야 되냐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과 또 이제 불안함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고지혈증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희 병원에 고지혈증 환자 워낙 많아서 스타틴 처방량이 많긴 하지만 보통 그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이라고 그러죠. 스타틴을 쓸 때 굉장히 오히려 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환자가 계속 상의를 해요. 이제 먹어야 될 때 왜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될 때는 왜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그 중간에 속해 있으면은 환자는 충분히 이 약을 먹는 거에 이득과 이 약을 먹었을 때의 불이익 같은 걸 좀 충분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하던가 해야지 그 효과도 좋고 또 다른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아서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틴에 신중한 이유는 첫째, 스타틴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고위험군, 그러니까 지금 심장병이나 당뇨가 있으면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고위험군, 아니면 심장병 자체는 고위험군이죠.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에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콜레스테롤 레벨만 좀 높다고 약을 쓰게 되면은 환자가 그 스타틴을 복용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작용이 많진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는 폭이 좁고 그다음에 그 독해력이 떨어져서 제가 방송 중에 이럴 때 스타틴의 부작용하고 얘기할 때는 잘못 알아들어서 스타틴이 부작용이 아예 없다라든가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이 가짜라든가로 굉장히 잘못 알아듣는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죠. 잘못 알아듣는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 분명히 있고 스타틴에 의한 간 수치 상승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거나 그 과장해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은 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간 수치 올라가는 것도 한 1000명당 3, 4명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이거는 스타틴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육통도 꽤 있어요. 특히나 저희 병원은 전국 환자가 오기 때문에 물어보면 참 희한한 사연이 많아요. 성대 근육도 약해져서 스타틴을 먹을 때는 그 고음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타틴 끊으면은 정말로 없어져요. 근데 그게 문헌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는 그것까지는 정말 얘기 안 듣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 그분은 정말 스타팅 끊으면은 좋아지고 시작하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악하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는 신경 안 쓰는데 성악하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이는 데잖아요. 그런 식의
그 정말 희귀한 부작용이 있긴 해요. 그러나 흔히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구마구 얘기하던 사람들처럼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또 봐야 되잖아요. 약을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3, 4개월 한 번씩 피 검사해서 간 수치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과 환자의 불안과 또 저는 저대로 신경 쓰고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스타틴을 쓰면 해서 큰 이득이 있을까? 부작용의 걱정을 상쇄할 만큼의 커다란 이득일까? 그 다음에 그럼 부작용 모니터링의 비용을 상쇄할 만큼 건강적으로 이득이 큰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스타틴이나 고혈압 약을 줬을 때 환자가 이거 갖고 나는 다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제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꼭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자가 복용했을 때 임상적 이득, 복용했을 때 우려하는 부작용, 그 부작용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어떨까를 좀 항상 고민을 하고 약을 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약을 복용한 후에는 두 가지 행태를 보여요, 보통.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게 이제 substitution hypothesis라 해서 대체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그런 사람이 많죠. 약 먹기 전에는 정말 힘들게 그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약을 먹겠다는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약을 먹게 되면 이제 나 만사 다 해결했다. 약이 다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식사도 기름 많은 식사 뭐 그다음에 뭐 술, 담배를 다 해요. 그 이유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음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약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건 좋은데 좀 위험스럽죠. 약을 먹으면 만사 해결되겠다 보고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게을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훌륭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이제 complementation hypothesis라고 해서 보충 가설, 보강 가설인데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위험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생활 습관을 더 개선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두 가지 행태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치료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맘 놓고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스타틴 먹으니까 나는 고혈압약 먹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다 해서 맘 놓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이제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약이 지켜줄 거니까 해서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담배 이제 마음대로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을 먹으니까 술도 더 잘 마시고 이런 한쪽의 행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substitution 가설이죠. 또는 더 열심히 내가 약까지 먹는데 이래도 병이 생기면 억울하다.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열심히 식생활을 좀 조절하겠다 해서 담배도 끊고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조심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뭐 여러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아니면 또 심혈관 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환자한테 약을 썼을 때 그 약을 쓴 다음에 환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환자를 더 교육하고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딴 나라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은 그 후에 환자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큰 연구 결과 발표가 됐어요. 2월 달에. 근데 이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스타틴이 들어온 게 30년 됐으니까 1997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쓰기는 이제 훨씬 그 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가 자꾸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타틴 쓴 다음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 TG가 올라간다고 그러고 중성지방이. 근데 이제 작은 연구였지만 그때 저도 이제 우리 환자들 갖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TG도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스타틴 때문인가? 아니 뭐 때문인가 좀 궁금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스타틴을 먹은 후에 생활 습관 양식의 변화 같다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냈었는데 이제 대신 그건 큰 연구는 아니고 이제 재환자들 뭐 몇몇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넘어왔는데 드디어 큰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의학 뉴스에 나오기도 한 거예요.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투여한 다음부터는 건강한 습관은
뒤로 제껴둔다라는 뜻이죠. Healthy habit backslide after starting statins, antihypertensives 이런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약을 시작한 다음에 식습관을 그냥 뒤로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주제가 되는 논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짜 논문입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Journal of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라는 잡지에 2020년에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이건 그렇게 의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통계 내지는 뭐 이런 인문학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읽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호트 연구인데 이제 코호트 연구라는 건 이제 어떤 집단을 정해서 그걸 쭉 계속 꾸준히 관찰하면서 결과를 내는 연구를 말하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Lifestyle changes in relation to initiation of antihypertensive and lipid lowering medication. 그냥 글자 그대로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투여했을 때 이후에 오는 라이프스타일의 그 식습관의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 핀란드 연구입니다. 핀란드 연구인데 Finnish Public Sector Study라는 연구예요. 그래서 한 전체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 12군데의 했던 그 직장 그 검진 비슷한 걸 모아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41,225명의 대상으로 그때 당시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평균 나이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때 이제 스타틴을 쓰고 그때 고혈압 약을 썼을 때 그 전과 비해서 그 이후에 뭐 체중 뭐 어떤 것들이 다 변화나 이런 걸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0년에서 2013년 동안 약 13년 동안에 4년에 한 번씩 설문지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몸무게 몇 킬로냐, 어떻게 담배 피냐, 술을 얼마나 마시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문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질병은 질병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스터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란드 사람 4만 명을 대상으로 약 13년 동안 쭉 보면서 그들에게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투여 후에 어떤 것이 변했나를 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의사하고 환자 쪽에 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결과를 봤더니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먹은 사람들은 약을 먹은 다음부터 체중이 더 늘었어요. 약을 먹으면서 계속 체중이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을 덜 하게 됐어요. 체중이 늘었던 게 비만으로 본 건데 비만이 될 위험도가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투여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투여받은 사람들은 다른 게 다 똑같아도 비만 위험률이 82% 늘었어요. 많이 는 거죠. 그다음에 physical inactivity라고 했는데 여기서 운동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은 운동을 덜 하는 위험도가 8% 더 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부터 스타틴 맞고 고혈압약 먹었더니만 그다음부터 운동 안 하고 그냥 살찌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안 좋은 습관만 이렇게 많아졌느냐면 그렇지도 않은 게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담배를 더 끊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약을 처방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을 처방받게 된 사람들은 담배를 무려 36%더 끊을 기회가 더 많았어요. 뭐 자세한 통계야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설명하려면 길어요. 같은 담배를 덜 피게 됐다고 아시면 되고요. 술도 덜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관련 4가지 습관 중에서 2가지의 나쁜 습관은 더 강화가 되고 2가지의 좋은 습관도 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쌤이 돼버린 거죠. 뭐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애매해요.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행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좀 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약을 먹게 되면 이니시에이터라는 거는 이제 약 시작한 사람들이고 프레발런트 유저라는 이미 쓰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건데 이 오른쪽 이제 이미 약 쓰고 있던 사람도 비슷한 결과지만 우리는 더 관심 있는 게 약을 안 쓰다가 이 연구 기간 중에 약을 쓰게 된 사람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보게 되면 일단 비만도 이미 비만한 사람도 약을 쓰면서도 비만해지고요. 비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을 쓰면서 훨씬 더 비만해졌는데 비만해질 이제 염려가 82%그 위험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만하지 않아도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먹고 나서는 비만해진다. 비만해진다가 아니라 비만해진 경향이 있다. 두 번째, 피지컬 인액티비티.
잘 운동 부족이 워낙 있던 사람들도 운동 부족이 계속 진행되지만 운동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서 운동이 부족해지더라. 라는 걸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술은 오히려 거꾸로 좀 줄었고요. 제일 특징적인 게 담배가 이미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안 피는 확률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뭐 담배 안 핀 사람이 안 피는 거 당연한 거고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26% 정도 담배를 덜 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희한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 스타틴이나 이런 걸 시작하기 전에 고혈압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건강에 나쁜 습관이 한 2개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거를 그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건강에 나쁜 습관들이 3-4개로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면 약을 시작한 다음에 약은 먹었는데 일부분의 건강에 좋은 습관도 있었지만 운동을 안 하거나 살이 찌거나 이런 식으로 건강에 나쁜 습관들이 3-4개씩 더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의사로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고 환자로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왜 이럴까? 스타틴이나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첫째, 약의 부작용일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스타틴 자체가 워낙에 먹게 되면은 조그만 큰 임상 연구도요. 이렇게 이런 코호트 말고 이제 임상 연구 보게 되면 살찌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지는 고혈압 약제 중에 이뇨제가 많이 들어간 약은 좀 살이 더 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약 부작용인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제일 유력한 것은 담배를 끊게 되면 운동과 무관하게 살이 쪄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게 되면 한 5, 6kg 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해도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혹시는 담배를 끊어서 살이 더 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같은 흡연자 중에서도 약 먹은 사람이 더 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끊어서 했다고 보기 힘들고요. 또 담배를 끊은 사람 중에서도 약 먹은 사람들이 더 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 어떤 담배를 끊어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담배를 끊어서라면은 약을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 똑같이 담배 끊어서 같이 살이 쪄야 되는데 희한하게 약 먹은 사람이 더 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생각할 게 환자가 안심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약을 먹으니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된다. 실제로 약 드시는 분 중에 그런 거 있거든. 내가 비즈니스하고 이러기 때문에 술도 마셔야 되고 기름진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힘드니 나는 그 사이 약을 먹겠다. 제가 봤을 땐 그것도 훌륭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할 동안은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자기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많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이제 약을 먹었으니 이젠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좋다 이거예요. 담배를 끊느냔 말이에요. 스타틴이 무슨 담배 끊는 약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이 담배 끊는 약도 아닌데 왜 스타틴이나 고혈압 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는 담배를 끊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 복용자가 각성했을까?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핀란드에서는 금연 정책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2006년 요 스타디 기간 동안에 2006년부터 식당에서 금연을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회 경제적인 여건,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여건의 정책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것이지 스타틴을 먹었다 해서 고혈압약을 먹었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담배 피고 이제 막 이렇게 정크푸드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인데 건강이 나쁘다 해가지고 스타틴이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겠어요? 나는 이제 그래도 이 정도 먹으니까 어느 정도 나는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주 너무 복잡하게 너무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식생활 요법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진단까지 받았으니 더 각성해서 식생활도 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겠어요. 제 환자들 보게 되면은 한 80%는 그렇게 약을 주게 되면은 이 워낙에 건강한 식습관은 다 떨쳐버려요. 근데 그게 주로 남자들이 그래요. 이제 직장 다니고 힘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약을 먹은 다음에 식습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약 먹는 것도 다 대견해요. 어떻게 보면 막 그나마 먹으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 몸은 내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저로 화가 나게 하는 말이 내 몸은 내가 한다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뭐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그렇고요. 여자들은 많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까지 먹게 되면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나 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약을 먹는다. 이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은 이유가 복용자가 나는 큰 이제 병에 위험이 있어서 약을 먹기까지 했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라고 각성했다기보다는 당시 핀란드에서 금연 정책이 먹힌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저자들도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로 그것까지 다 답을 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핀란드에서의 어떤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 곧바로 받아서 미국에서 응용할 수도 없고 이것이 곧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임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환자가 약을 먹게 되면은요, 대부분 안심을 해버려요. 안심을 해가지고 생활 습관 고치는 거를 굉장히 좀 루즈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는 약이 강력한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어요. 물론 약 먹는 거 먹게 되면 잘 드셔야 되고 좋아요. 그런데 약을 쓴 후에 체중 증가와 운동량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의사들과 또 약을 이제 처방받은 환자분들은. 왜냐면은 약이 다 해결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뭐냐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심혈관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식생활 요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냥 약을 딱 주고 나서 이제 이 많은 의사들이 지금 이제 교육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지만 아직도 안 한 사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LDL이 몇이니까 약 먹으라 하고 그냥 약만 처방하고 더 이상 끝 하는 의사도 많다란 말이에요. 저한테 와서 이제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러시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환자가 자기가 왜 나빠서 먹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처방사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해 주는데 그중에 약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 약뿐만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생활 습관과 이런 걸 제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의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또 변명같이 들리고 또 돈 얘기지만 지금 뭐 정부가 교육 수가를 만들어서 하지만 이제 이 진찰비가 좀 싸요. 우리나라는 그 약값에 비해서 진찰비가 되게 싼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진찰비로 환자한테 뭐 한 사람당 15분, 30분씩 설명해 준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다행히 이제 만성관리 질환 교육료라고 이제 신설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좀 그것도 문제인 게 저희 병원이야말로 교육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는 병원이거든요. 임상영양사, 그다음에 당뇨 전문 간호사, 저 이렇게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그 수가를 주는데 너무너무 그 메꿔야 될 전자 차트도 많고 환자한테 동의까지 받아야 되고 환자가 좀 돈도 내야 되니까 우리 이미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그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다 저희가 그냥 다 하는데 이게 좀 성공하려면은 좀 더 접근하기 쉽고 환자 입장에서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고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로딩과 전산 차트 막 하는 게 그게 막 전 5분 10분 걸려서 포기했거든요. 그런 페이퍼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사들이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어요. 딴 얘기지만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잘못 생각하고 그냥 약만 복용하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약은 여러분이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약 외에도 여러분이 할 건 너무나 많아요. 독립적으로 그게 훨씬 좋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모든 잘못된 생활 습관의 모든 역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항상 꾸준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스타틴을 쓴단 말이에요. 스타틴을 썼을 때 고지혈증을 개선하면 뭐 합니까? 담배를 피는데 그러면 스타틴은 암을 예방 못 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이 더 잘 생겨요. 경동맥 같은 거 보면은 보통은 약을 잘 먹고 생활 습관을 잘하는 사람은 치료 전에 경동맥 촬영한 다음에 1년이나 6개월 있다 하면은 많이 좋아져 있거나 진행을 멈추거든요. 근데 계속 진행하는 사람은 10중 8구 담배예요. 근데 그 담배를 쓰는 사람은 아스피린, 플라빅스, 스타틴을 써더라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귀찮더라도 환자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잔소리 는 환자는 이게 본인한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 환자 중에 어떤 사람은 담배 끊으라는 얘기하면 병원에 안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재성질 같아서 오지 말라고 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또 딴 데 가서도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끔씩 눈치껏 봐서 금연하라는 얘기를 그 양반 기분 좋을 때 살짝 툭 던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내면의 저항을 본인이 이기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영웅이에요. 그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자기 입습관, 담배, 술 이런 걸 바꾸는 건 진짜 힘든 건데 그걸 바꿔야만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스타틴이 이렇게 비만하고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스타틴의 부작용이 아니라 스타틴 복용의 역작용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행여나 또 이거 잘못 알고 가가지고 스타틴을 쓰게 되면 비만도 생기고 뭐 근육이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잘못 전하지 마시고요. 스타틴을 먹는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안심시킨 나머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오늘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분들 다 약을 먹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